네,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셨던 조던 필 감독의 신작 노비 개봉을 했는데요. 오늘 저와 다양한 이야기 나누실 민용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호불호가 나뉘는 수많은 영화 감독 중에 네. 정말 대표주자라고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작가님 조던 필 감독 좀 좋아하세요? 어떻습니까? 영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 감독을 사실은 지나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 생각은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신작이 나오면 왠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파악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사람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공포 영화를 정말 못 보거든요. 전 진짜 힘들죠. 못 봐요. 네. 잘 보세요. 공포 영화. 저는 어릴 때 잘 봤는데 나이가 드니까 호르몬 문제인지 몰라도 조던 필 감독의 영화들은 굉장히 기이하고 섬뜩한 판타지 세계로 제가 홀린 듯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운 장면을 너무 좀 자극적으로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어떤 무섭다라는 느낌을 저변에 계속 전류처럼 흐르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감정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 감정 때문에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이상한 짓은 좀 안 하는 감독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억스 같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뭔가를 찌를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또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만 그 전에 느낌을 계속 강력하게 주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뭔가 움츠리게 만드는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감독이 영화를 왜 보고 싶은 영화로 어떻게 만드는 걸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어떤 센세이션한 그 안에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좀 스타성 있는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네. 공포 영화 특유의 그런 얄팍한 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조던 필 감독의 영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네. 영상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번에 개봉을 한 노베에 대한 영화에 대한 어떤 감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편 영화가 지금까지 두 편이 나왔는데 특히 국내 팬들이 굉장히 네. 두텁고요. 그렇죠. 작가님께서 간단히 이 조던 필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겟아웃을 만든 감독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가 국내에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 인지도가 없는 영화였는데 흥행을 하면서 이 감독이 이제 한국어로 트위터에 조동필이라고 이제 쓰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아마 드러내서 한국 관객들이 많이 아는 감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작은 흑인 차별이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종 차별적인 그런 혐오를 가지고 굉장히 뭔가 독특한 공포 영화를 만들었다면 네. 그 다음 작품의 어스 같은 경우는 좀 미국적인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끌어와서 현실적인 메타포로 쓴 작품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작인 겟아웃보다는 이 어스를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한 관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많은 상징과 은유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아무래도 이 감독을 호불호를 나뉘게 만든 작품인 것 같은데 흥미로운 건 이 감독은 굉장히 현실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장르적으로 밀착시키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과연 장르를 좋아하는 작품인지 감독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테마를 좋아하는 감독인지 여전히 약간 그 지점이 미스테리한 거거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감독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코미디 배우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 묘하게 좀 웃긴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포 영화를 못 보시는데 그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짓누르는 어떤 중압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분 내가 즐길 수 있는 유머가 아마 구가되기 때문에 부분 내가 좀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상구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과격한 비유일 수 있지만 흔히 약간 그 조던 필 버전의 기생충 같기도 해요. 이렇게 지하 공간도 나오고 가족이 둘이 나오고요. 지하 공간도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족이 나오는데 그게 도플갱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을 가로지르는 혼이라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 거의 한 굉장히 길게 6,500km 정도를 사람이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 사건이었군요. 네. 예. 근데 그게 왜 그런 걸 했냐면 전 세계 기아 난민을 돕자라는 취지가 했던 운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는 세계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는 거죠. 예. 양극화된 세계를 마치 기생충의 우화처럼 지하와 지상에 가는 똑같은 존재를 그려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겟아웃 같은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한 어떤 그런 공포 영화를 보고 싶어 했던 관객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너무 난해한데?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아까 이 감독이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근데 되려 이 감독이 코미디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그리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두운 판타지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코미디언 자체가 이제 남들 앞에서 좀 불행해도 좀 행복해야 되고 네. 슬퍼도 웃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의 특성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시면에는 아주 어둡고 뭔가 슬픈 감정과 그런 기분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배우 중에서도 뭐 짐 캐리 같은 배우라든지 스티브 커렐 같은 배우들이 장르를 바꿔서 전혀 다른 연기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연기를 내뿜는 것도 같은 연장선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미디 배우들이 사실은 좀 저평가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뭔가 웃음을 자아내는 그냥 약간 좀 슬랩스틱을 하고 그냥 뭔가 단순한 감정을 빼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역사상 가장 유명한 희극 배우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도 사실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코미디라는 건 그 정말 남을 웃긴다는 건 자조적인 굉장히 스스로는 굉장히 좀 슬픔을 간직하는 어떤 이상한 양가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뿜어내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슬픈데 밖으로는 웃겨야 되는 그 이중적인 상황 같은 게 사실 코미디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코미디 배우들이 할 수 있는 그 연기라는 건 그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겟아웃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서운 영화고 그 안에서 보면 어떤 그 인종차별적인 성향이 있는 폭력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또 묘하게 웃기기도 하고 그 웃긴 상황에서도 또 굉장히 이 사람이 좀 난처한 상황인데 난처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형상의 감정을 잘 버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미디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기의 어떤 다단함을 조던 필 감독이 연출로서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생이 기본적으로 희비극이 공존하는 세계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이 조던 필 감독이 배우 발굴에 굉장히 뛰어난 역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니엘 칼루야 같은 배우도 워낙 이 작품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유다란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키스 스탠필드도 이제 같이 공동 조연을 했었고 루피 텐용 같은 배우는 사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잔상이 가장 많이 남는 거는 이 어스란 영화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노베에서는 뭐 단연 그 케케 파머라는 그 배우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으로도 보여지는데 조던 필 영화 속의 배우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작가님?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감독이 흑인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흑인 배우 출신이기도 하고 아마 배우 시절에 그런 일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시절이 많이 바뀌어서 변했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는 영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소수 인종이 처하는 그 상황을 배우로서 많이 겪었을 텐데 그러니까 흑인 감독으로서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을 수 있는 영화를 연이어 만드는 감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쿠엔틴 타란티노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장고 분노의 추격자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전에 보면 제키 브라운이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다 흑인 그 유색인종이 주인공인 영화예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배우는 사뮤엘 L. 잭슨이 항상 나오잖아요. 아이코닉한 배우가 나오죠. 근데 이런 장르가 사실은 60년대, 70년대에 그 블랙 익스플로테이션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약간은 그 하위 장르로 꼽히는데 이게 어떤 장르냐면요. 백인들이 주로 자기들 영화를 찍어버리니까 흑인들이 돈은 없지만 저예산으로라도 우리 영화를 찍자라고 해서 흑인 주인공인 장르 영화를 그때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이런 경향을 메이저 씬에서 재현하고 있는 감독이 바로 조던 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어떤 측면을 본인의 어떤 인생으로 끌고 와서 이쪽의 중심을 만들어내는 그 영향력을 장악해내는 그런 어떤 대단한 어떤 역량이 있는 감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오늘 녹화를 앞두고 겟아웃하고 어스를 한 번씩 더 봤거든요. 영화를 한 번 더 봤는데 생각보다 이 영화가 가진 어떤 이야기적인 이야기 자체보다도 미장센이나 사운드가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저는 기억나는 게 찻잔에 티스푼을 돌리면서 나오는 그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데니엘 캘루야 주인공이 이제 소파 밑으로 쫙 밑으로 침잠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에서는 굉장히 감각적인 장면. 그렇죠. 이게 약간 가위 눌렸을 때를 영화화하면 저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운드가 주는 압박이 엄청나고요. 그게. 어스는 반대로 좀 시각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가위만 봐도 험짓하죠. 그러니까요. 아까 계속 그 대칭구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를 쓰잖아요. 가위도 그렇고 그 1이라는 숫자도 그렇고요. 붉은 톤의 메인 색을 영화 속에서 계속 부여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두 영화가
좀 비슷한 모티브는 있지만 좀 다른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겟아웃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익히하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미국의 어떤 흑인 차별, 인종 차별 같은 것들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가져와서 그걸 공포로 녹인 영화였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너른 영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실제적인 감정 혹은 실제적인 상황을 좀 장르화시킨 영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크는 반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그 영화가 좀 많이 익숙한 게 그 가족들이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짓는 빨간 옷을 똑같이 입고 맞아요. 나오는 유니폼화된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그 가족의 기괴한 표정을 사실 예고편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상적인 가위가 나오는데 그 가위가 눈에 띄는 게 비싸 보이거든요. 금색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각적으로 눈에 또 들어오니까 그 날카로움과 뾰족함도 들어가고 이걸로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이게 결국 이 감독이 어떤 감각을 자극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감각을 교란시키는 방식이 사실은 어떤 장르에서 시작해서 이 영화는 좀 메시지로 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반대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영화는 아까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비유를 해보자면 시각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좀 청각적으로 들어오는 좀 날카로운 소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기생충에서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지하철 타는 놈들 냄새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황영관에서 냄새는 안 나는데 이상하게 지하철 타고 내가 영화를 보러 갔으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기생충 4D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서 보는 정보를 머리로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러네요. 그런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감독이 좀 뭘 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녹 같은 경우도 뭐 UFO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예고편은 아무리 봐도 UFO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영리한 게 실제로 그 영화에 UFO가 안 나온다면 영리하죠. 왜냐면 돈을 안 쓰고도 UFO가 나온다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는 또 스케일은 굉장히 어마무시해 보이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천재적인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합니다. 예고편 봤을 때 야, 이랬는데 너희들 안 보러 올래? 하는 그런 배짱이 보이는 맞아요. 그런 영화.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네. 조던 필 영화들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충격, 공포 네. 이런 키워드로만 묘사할 수가 없는 게 영화를 보고 나면은 여기서 뭘 본 거지? 그래서 저게 뭐지? 아까 그게 뭐였지라고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영화의 잔상이 강해서인 것도 있지만은 영화를 본 누구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도 이 영화가 가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를 해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내가 뭔가 익히 알 법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메타포를 주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겠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라고 적극적 메시지를 뭔가 부인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는 나는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쟁을 좀 야기시키는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스테리라는 장르 안에서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 사회학적인 그런 역학 같은 것들을 잘 붙이는 좀 보게 되면 센스를 가진 감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화의 장르적인 공식들이 보통 생각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UFO가 일단 출연을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거기서 무엇인가 나와서 뭐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그걸 방어한다든지 이런 UFO 영화 하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UFO가 UFO처럼 보이는 뭔가 형상이 있으니 이거를 요새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찍어서 돈을 벌려는 게 바로 주인공들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그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들의 시선과 심리는 관객의 시선과 심리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그냥 어떤 소재로 이렇게 영화를 끌고 간다기보다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묘하게 또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겟아웃에서 보면 그 정말 사람이 갑자기 뭔가 그 찻잔을 긁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최면에 걸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최면에 걸린 사람이 소파 밑으로 꺼지면서 그 바닥으로 점점 가라앉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반대로 그 올라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구름 안에 있는 어떤 UFO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엔 그런 혐오 사이에 있는 사람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좀 감각적으로 방향으로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반대로
현실에서 굉장히 이상한 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현실에서 돈벌이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이한 감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멀리 날려버리는 그 방향성이 나올 때 사람들이 역동성을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감독이 대중적인 어떤 눈높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감독이구나라는 네. 걸 거기서 느낄 수도 있어요.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하는 조던 필 감독 영화 제목 얘기를 역시 또 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제목들이 영화의 대사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제목이더라고요. 겟아웃도 나오고 어스도 나오고 네. 롭도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목이 굉장히 단명하잖아요. 영화의 제목이 영화를 너무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군요. 영화를 딱 보고 나면 그 대사가 남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그냥 딱 내 머리에 뇌리에 밀착해 버린 거거든요. 네, 그 뭔가 보면 제목만 봐도 아이코닉한 느낌 있죠. 그렇네요. 넌 뭐야? 이런 롭이 느낌. 뭐야? 예, 일단. 예. 예. 영어로 들어도 이상하고 아마 한국인이 그냥 한글로 봐도 독특할 맞아요. 거예요. 독특해요. 네. 근데 이건 뭘까 생각하면 이 감독이 좀 그런 화제성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스타성이 있는 그 영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그 기이한 소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최면을 할 때 그냥 사람을 뭐 주문을 걸어 해도 되는데 그렇죠. 찻잔 긁는 장면을 굉장히 클로즈업 샷으로 보여줘요. 결국엔 그 안에서도 보면 소품들이 좀 아이코닉한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값비싸 보이는 그 가위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 그 소품들이 생각날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감독이 관객이 뭘 보고 뭐에 집중하는지 안다라는 네. 걸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얄밉게 잘하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 영화에도 뭐든지 예뻐야 되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쵸. 그 영화에서 금자 씨가 네. 가지고 있는 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뭐 조던 필 감독 영화는 다른 거 아니고 정말 심리적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무지의 공포라든지 어떤 낯설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관객들의 네.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데 극장 안에서는 모든 관객들이 다 한 스크린을 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좀 거대한 의식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결국에는 모든 관객이 하나의 스크린을 보는 거잖아요. 모여서 예. 그 종교적인 제의 같다는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제의를 할 때 종교적으로 뭔가 의식에 빠져들게 만든 영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겟아웃은 완전히 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저 찻잔 소리를 들으면 왠지 그 최면에 빠질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 공포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 영화가 그런 현실적인 어떤 폭력성이나 혐오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양극화된 사회를 보여주는 영화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메시지를 던지는 입장에서는 그 기이한 소품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연상하고 영화가 관객한테 이상한 체면을 걸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이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어떤 요소들을 곳곳에 잘 배치하고 관객들이 그걸 붙잡고 영화를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건데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세레머니 네. 그러니까 제의적인 어떤 느낌의 의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미스터리라는 장르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미스터리라는 장르 안에서 굉장히 희한하게 현실을 연상시키는 기이한 어떤 메타포를 녹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감독은 굉장히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지는 감독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조던 필 감독의 영화 외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미스터리 장르 영화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보기 어려운 작품이 개봉을 했어요. 예. 그 부로하 기요시라는 일본의 굉장히 거장 감독인데 예. 그 큐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사실 97년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작품이 한국에서 개봉을 못한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번에 역설적이지만 20세기에 나온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했고요. 이 작품은 사실 봉준호 감독도 굉장히 손꼽을 정도로 굉장한 어떤 세계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이 작품을 지금 극장에서 뭔가 한 번쯤 보시는 건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는 이런 장르의 팬이라면 꼭 보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동시대 감독 중에서는 아리에스터라고 유전과 미드소마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저 못 봐요, 저. 네.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냥 네. 밥 숟가락 나왔거든요, 진짜. 입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진짜. 예, 스튜디오 약간 분위기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영화 높이 신작으로 개봉을 해서 조던 필 감독의 미스터리한 장르 영화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개봉한 높도 이번 영상 보시고 깊고 또 풍부한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역시 나와주신 민영준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